네, 2013년 12월 약사 출신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남편 시신을 지방거실에 무려 7년간 보관해둔 사연이 공개되면서 세간이 떠들썩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집안을 확인하면서 발견한 남편의 시신. 거의 미라에 가까운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 사건 한번 설명을 일단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2013년 12월 26일 날 동네에서 자꾸 이상하게 이제 썩는 내가 난다 해서 시작이 돼서 이 집에 들어가 봤더니 남편이 죽어 있었는데 미라 상태였고 뭐 방부제를 발랐는지 깨끗하게 보존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2007년에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 이후 근 7년 동안을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거나 학교할 때 아빠한테 뭐 인사도 하고 아내는 마치 살아있는 남편이 돼야 됐다라고 알려졌었죠. 그래서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이 그 불구속 수사를 했지만 혐의가 없다. 이게 뭐 이상한 종교에 빠졌던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그 남편하고의 정이 얼마나 깊었길래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애부국에 대해서 다들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 아내가 약사였죠. 약사이죠. 근데 그 동업자의 신고로 아내가 그 남편의 퇴직금을 수령을 했고 그 남편은 환경부 고위 공직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트들의 엘리트인 약사가 또 고위 공무원인 남편을 저렇게 그 미라 상태로 보존하고 있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었는데 최근에 그 동업자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혹시 죽은 남편의 급여를 저렇게 퇴직금까지 챙기고 한 것이 아내가 다 알고 남편의 사망을 감추고 돈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선 사기 혐의로 수사 중에 있는 겁니다. 2013년 바로 방배동 미라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바로 저 문제 때문에 죽은 남편을 방치하고 계속 급여를 받아온 그 내용 때문에 지금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저 방배동 미라 사건은 일단 종결이 됐었습니다. 떠들썩했었고 뭐 저희도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뭐 살해 이렇게 갔다가 너무나 명확하게 간암으로 사망이 됐던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은 그렇다면 이제 시체 유기 쪽으로 굉장히 갔었는데 이 부인과 자녀들이 시체를 너무나 깔끔하게 이제 보관을 한 겁니다. 하고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 자녀들 같은 경우에 뭐 학교 갔다 오면서 이 미라 상태에 있는 그 아버지한테 인사도 하고 마치 가족처럼 지내는 것들이 이제 수사 도중에 밝혀지니까 이제 경찰이 이것도 저것도 다 혐의가 안 됐던 거예요. 시체 유기도 늘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불거졌던 게 저 방배동 미라 사건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간 게 이제 불법 급여 수급입니다. 살펴봤더니 이제 가령 이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약 뭐 퇴직금, 퇴직연금, 처음에는 휴직도 신청해가지고 휴직 수당도 챙겨갔다는 것들이 밝혀지면서요. 그 약사 부인이. 그렇다면 경찰이 저 방배동 미라 사건을 이제는 저 불법 수급 2억 1천만 원을 가지고 또 하나 이 소위 말하는 부인의 저런 그 불법 수급을 위해서 이 시체 유기를 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재트라이를 해야 되겠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또 압박을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또 다른 국면으로 방배동 미라 사건이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닌 돈 때문이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실까요?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아내가 남편 명의로 받아간 명목입니다. 환경부의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급여와 휴직 수당으로 7,400만 원,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1억 4,300만 원, 모두 해서 2억이 넘는 돈을 지금 아내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저분이 참 돈 때문에 보기도 그런 게 저분이 바로 아내가 약사지 않습니까? 약사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텐데 과연 돈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또 의문도 들어요.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노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망 신고를 안 하고 아들이 뭐 그 죽은 엄마와 같이 지내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글쎄 이제 좀 이상하기는 하죠. 7년 동안 어떻게 미라랑 돈 때문에 2억 때문에 그렇게 지냈겠느냐 하지만 근데 그 부인이 돈을 좀 계획적이라니까 남편이 죽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미라 보존을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면 그럼 왜 저런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이게 좀 이상한 종교라든가 이상한 믿음에 빠졌던 사람으로서는 좀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죠. 돈을 받아가는 게. 근데
이건 아주 격가집니다만은 저렇게 출근을 안 해도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저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공무원 급여 체계도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예.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마 기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 네. 예, 검찰이 그 전에는 예. 사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환경부에 대한 그럼 직장에 대한 사기 혐의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 누구를 죽은 사람을 누구를 예. 속였다는 거죠? 죽은 사기하면요? 사람이 죽었는데 남편이 네.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서 급여를 받아갔으니까요. 네. 예, 국가에 대해서 사기를 행한 거죠. 그건.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부인이 주장을 하고 있듯이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닌 줄 알았다. 그건 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이 거예요? 말을 믿어야 됩니까? 예.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주장의 신빙성을 봐야 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진짜 그게 거짓말이 아닌지를 판가름 해야 되는데 그 행한 그 언행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밀하고 예. 그런 그 어디에 전도된 생각이 전도된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좀 치밀한 면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경찰도 이번에 수사해서 2014년 5월에 종결을 시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수사를 했다는 게 이제 휴직을 수당을 챙겼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이제 첫 번째 수사에는 끔찍한 사랑이라고 느껴졌는데 가가지고 휴직을 신청하고 부인이 뭐 아파서 못 왔다. 휴직 수당을 챙긴 다음에 1년 반 후에는 이젠 또 퇴직을 받아가지고 이제 퇴직과 퇴직연금을 챙기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아마 경찰은 본 것 같습니다. 주신 끔찍한 사랑이라고 여전히 보기에. 당시 남편이 살아 있었다. 분명히 살아 있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좀 조사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간암을 앓고 있는 남편이면 살아있다고 하면 치료를 받게 하든지 어떤 예. 조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그러면 사망한 거는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아. 네. 그 만약에 이번에 사기 혐의, 네. 뭐 이렇게 혐의가 밝혀진다 그러면 부정수급 받은 2억 1천만 원, 거의 2억 2천만 원 다시 갚아야 되는 겁니까? 예, 갚아야 되고 갚았을 때 좀 선처가 내려지는 거고요. 갚지 아, 않았다고 네. 하면은 사기 2억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